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너를 뛰듯합니다. 상호 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여 만에 유예되었습니다. 상호 관세, 보복 관세로 대응한 중국은 125%의 관세를 매기고 다른 나라는 90일간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중국 견제라고 하는 기본 전략에 더해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속내는 미국 금융시장의 반응이 심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국채 투매로 장기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번 셈입니다. 그런데 지난 8일 밤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우리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게 아니라 미국 측의 요청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미국 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국민이 불안합니다. 트럼프의 원스톱 쇼핑이라는 말에서 보듯 미국은 한국의 무역 흑자, 관세, 조선업, LNG, 방위비 분담금 등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사안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백악관은 통화 직후에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서 정말 긍정적이었다라고 하면서 테이블에 정말 많은 양보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 버린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한덕수 대행의 이 대미 통상 협상을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통상 전문가들은 멕시코의 사례를 주목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무역협정 요건을 맞춘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0%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에는 2020년 발효되었던 현행 무역협정 체제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멕시코 대통령은 주권 존중 없는 일방적 굴복은 거부한다 라고 하는 원칙하에 미국과 협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법 이민과 펜타닐 밀반입 등 트럼프의 관심사항은 정면으로 대응해서 성과를 내고 그것으로 미국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국회에 소상하게 알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협상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미 실효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오해를 바로잡고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우리 한국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또 트럼프의 핵심 관심사항은 수용 가능한 부분을 가려서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을 국민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소상하게 공개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민과 국회, 정부가 합심해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대행체제 정부가 지닌 외교 역량으로는 역부족 아닙니까, 솔직히. 또 한덕수 대행의 협상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도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야는 물론 정부와 민간 기업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두 동원해야 합니다. 각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정밀하게 분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가 무려 105조 원에 달했습니다.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관리 재정 수지가 100조 원을 넘긴 적은 코로나로 대규모 재정 지출이 있던 때를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습니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4.1%였습니다. 건전 재정을 그토록 외워대더니 정작 자신들이 강조해왔던 재정 준치상의 기준 3%는 임기 내내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2년 연속의 세수 결손도 역대급입니다. 세입 예측 실패와 경제정책 실패로 2023년 56조 4천억 원에 이어서 지난해 30조 8천억 원의 세수 펑크를 냈습니다. 재정 무능으로 나라 국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는 환율이 오를수록 자기 지갑이 두꺼워지는 미국 국채를 매입해서 자기의 이속만 챙겼습니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입니다. 무능을 넘어서 직업윤리, 공직윤리도 망각한 이 경제팀에 우리 경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민생경제도 살리고 통상위기에도 대응할 추경을 추진해야 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 추경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도 확대 추경을 주문했습니다. 시민사회도 30조 원 이상의 추경, 한국은행도 최소 15조 원 내지 20조 원의 추경을 제시했습니다. 선제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맙니다. 아니 어쩌면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주단지 마냥 10조 원 추경만 고집할 때가 아닙니다. 또 정당 간 이견이 없는 사업만을 고르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가한 얘기입니다.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정부가 다음 주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경기 진작과 통상 위기에 대응할 과감한 재정 지출 계획이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증액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